안녕하세요. 저는 더더 힐링 정원 이제 채널을 유튜브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처음 봐요. 실물 영상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도시농업 여기 그 흑기치 강의 있었잖아요. 전에 그거 하고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했어요. 힐링 정원? 아니, 더더 힐링. 더더 힐링 정원이요. 더더 힐링 정원이라고 치시면 네. 저 오늘 보고 왔어요. 아, 유튜브 그러세요? 방문하고 왔어요. 나 묻었어. 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 네. 네,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제가 분재를 저도 배운 지 이제 3년 차예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1년은 뭐 도시농업 이런 전문가 과정 배우고 이런 거 한다고 중간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밖에 배운 게 안 돼요. 근데 분재 이걸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무의 생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해를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생기고 농사일보다는 이 나무의 생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당장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분재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분해 이제 제자가 한문으로 재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에다가 그러니까는 식물을 재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재라고 이제 토탈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분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 선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나무 자체도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원래 그리고 소나무 자체는 약간 직선으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나무들이 이제 직선으로 자라는데 그걸 저희가 곡을 주면서 약간 예쁘게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예술성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내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초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거기는 저희 이제 제가 배우는 원장님 계세요. 그분은 거의 20년 이상 경력이 되신 전문가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제가 저도 듣고 또 따로 올리고 아니면 그분이 출연해서 또 강의를 이제 괜찮은 이거는 작년에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채널 잘 보셔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어저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수영아 이렇게 나무를 강하게 꺾어서 하면 너 손과 발도 꺾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얘한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는 것 같잖아요. 옥죄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재는 이 안에서 크지만 저희가 여기서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일반 바깥에서 자연에서 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 비쳐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해를 입혀서 아니면 강풍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자연에서도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저한테 선택받은 나무예요. 저한테 선택받은 나무인데 근데 저는 얘를 좀 더 예쁘게 가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크려면 나무들은 이 끝순이라 그러죠? 끝순이 제일 활발해요. 그러니까 강압성이 제일 많이 받는 쪽이에요. 강압성이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끝순 여기에 세력을 또 줄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아래순도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이 아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화롭게 키우는 게 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그 철사도 강하게 꺾으시면 얘가 부러져요.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선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함께 저는 키워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지의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여러 개의 철사 이거보다 원래 더 많아요. 종류는 그러니까 거의 0.7mm부터 0.8mm부터 이렇게 철사들이 다 있어요. 가지마다 이렇게 꺾는 그게 다 달라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두껍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사용할 때가 아마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단단하니까 이렇게 할 때 잘 안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끝에 힘이 좀 있으셔야 되죠. 오늘 재료 다 가져오셨죠? 재료 하신 거? 준비물, 철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소나무의 나이나 이런 건 나무는 정확한 어떻게 딱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냥 바깥에서 만약에 밭에서 키운 거는 정말 5년짜리면 한 이 정도도 자랄 수 있어요. 거름 주고, 그러니까 키를 키우는 거는 그러니까는 세력을 막 줘서 그리고 거름도 엄청 주고 그럼 키도 이제 저만해지게끔 관리를 잘 하면은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지금 가져온 것들은 이제 분재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키운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안 크게끔 계속 커트를 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 몇 년 정도처럼 돼 보이십니까? 뿔이 되다 보죠. 대답하지 마.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 8년 됐을 것 같은데. 한 1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얘가 12년 정도. 그러니까 얘는 작은 분에서만 계속 컸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성장을 이것도 분이 있잖아요. 얘는 삽목해서 어저께 제가 삽목해서 요거 이제 조만간 이제 제가 쇼츠를 좀 올릴 건데 얘는 제가 삽목을 해서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버리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봄에 뭐 여름철에나 이렇게 뭐 많이 하잖아요. 삽목했는데 작년 여름쯤에 제가 장마철 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살았어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아닙니다.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오천이라는 일본 수종입니다. 얘는 일본 수종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도 원래는 그냥 자랄 때 아마 삽목했을 때 그냥 일자로 자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제가 철사거리를 해서 약간 곡을 줬잖아요. 철사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 잡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를 감흥을 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같은 경우 얘는 삽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다른 이제 큰 가지나 아무거나 해서 삽목하면은 금방 돼요. 근데 소나무는 이렇게 만들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삽목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소나무는 씨앗부터 큽니다. 소나무 혹시 씨앗해서 혹시 새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유튜브로만 찾아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까지 크기는 상당히 또 시간, 그러니까 야외에서든 분재용으로 밭대기든 이런 식으로 키우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목을 했을 때 100개 중에 1개 성공률이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네요. 삽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삽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효율이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환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개 성공률이면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근데 씨앗부터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솔나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 날개같이 생긴 종자가 있어요. 그거 해서 하시면 한 2주 정도면 발화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이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솔나무 해서 채취를 한 그 씨앗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 얘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12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분해서 제가 평생 저랑 같이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평생 같이 하는데 저는 얘가 키가 안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밑둥이 점점점 굵어지겠죠. 자꾸 키를 줄인데 밑둥이 또 안 굵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얘의 영양성분이나 아니면 위에서 이제 말라서 죽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그리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뭐 송금정책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송금정책이라서 해서 소나무의 채취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벌목 금지나 이런 거를 시켰어요.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제 땅이지만 소나무가 있어도 함부로 바깥으로 유출을 못 합니다. 그만큼 그래도 보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 햇빛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런 애들만, 강한 애들만 살아났기 때문에 한두 개는 그 대신에 만약에 파가지고 오시면은 흙 처리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받으신 거는 아마 계속 이제 분재용으로 키워서 가지치고 키를 최대한 안 크는 방향으로 해서 원장님이 기르신 건데 커트를 해서 한 4, 5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만큼 그 소나무 성장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키워보시면 간엽이나 집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 야채는 물 주고 그러면 다음날 벌써 이렇게 씨앗부터 이렇게 엄청 빨리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성장이 상당히 느려요. 성장이 너무 느리다는 거여서 오늘 수업할 거는 제가 같은 나무에 거기 있는 거 중에 같은 나무예요. 제가 이렇게 수영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인 수영을 잡았는데 이건 아마 유튜브에 전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하게 많이 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모양을 약간 얘한테 최대한 맞춰서 얘 기본적인 곡선을 좀 있는 틀을 맞춰서 모양목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해 드린 게 있어요. 철사거리 한 거. 바위는 그냥 옆에다 살짝 꽂아놓은 거죠? 네? 바위는. 그럼 올려놓은 거. 아 바위는 원래는 이게 원래 바위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위는 없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원래는 분재형으로 저는 키울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빽빽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끔 키우는 거 그러니까 미니 분재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화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랑 제가 솔방울도 있어요. 솔방울 옆에 딱 놔두면 또 솔방울이 또 잘 어울리는 나무가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 틀린데 이 소품도 은근히 또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뒤늦게 얘가 있으니까 더 훨씬 이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 이끼까지 놔주면 더 훨씬 이뻐지겠죠. 이끼는 요 바깥에서 뭐 원하시면 뜯어다가 여기다 살짝 놔서 이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철사거리를 배우시고 집에서 또 이거는 다육이에요. 다육이 팔아 이렇게 철사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약간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철사거리 자꾸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을 아주 잘 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철사 한 번 이렇게 감고 할 때 이게 시간이 또 은근히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잘 못하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수업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근데 재밌긴 재밌는데 뭐랄까 제가 수영을 많이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수영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제가 치류형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마간 있고 그리고 현해 있고 그리고 문익목 있고 그리고 쌍간 뭐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은 게 현해 저 어떤 분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현해예요. 그래서 저는 현해가 뭐지? 그냥 나무 이름인가? 아니요. 근데 저는 현해 형식으로 곡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현해예요. 그래서 현해가 나무 이름인 줄 알고 저 현해나무를 한 게 그때는 향나무를 이렇게 약간 치류형 형태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걸 모르면 누가 물어봐도 현해형인데 이 사람은 현해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니까 참 좀 바보 같은 현상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또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현해형은 벼락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해는 그러니까 뿌리가 얘가 뿌리잖아요. 뿌리. 얘는 어떻게 보면 반현해라고 생각하세요. 뿌리랑 얘가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현해 어떻게 보면 얘가 이 아래로 그러니까 뿌리는 여기 있고 이쪽 밑으로 있으면은 현해. 얘는 반현해라고 생각하니까 벼락나무 그러니까 벼락 끝에 절벽이 있잖아요. 소나무가 절벽 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햇빛을 받으려고 자기도 살려고 그렇게 해서 푸는 거거든요. 자라요? 그렇게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라려면 저희가 철사거리 왜 합니까? 오늘 왜 배웁니까? 그러기 그러니까 얘 밑으로 안 자랍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분도 얘는 어떻게 보면 반현해 형식으로 할 수 있는 화분이에요. 현해는. 질문 저도 아직 초보지만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됩니다. 어렸을 때 한번 동물한테 너구리한테 한번 밟혔어요. 거기가 가지가 좀 꺾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걔가 이제 조금 더 살았어요. 아, 그래도 난 잘 살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이번에는 노루가 한번 밟았어요, 살짝. 그러면 이렇게 꺾였어요, 다시. 근데 어쨌든 저 뭐냐 링처럼 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굉장히 네. 커. 한 100년 이상 된 나무들 같아. 그런 거를 지금은 만들어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몇백 년, 지금 혹시 아세요? 정이품 소나무라고 이제 조선의 세조가 나무 가지가 자기가 행차할 때 이제 얘가 이제 가지를 이제 자기 가마가 걸리지 않게 잘 움직였다 해서 정이품 그 벼슬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떻게 높은 직급인 거예요. 진짜 벼슬을 받은 소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나무가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일단 용트림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이품 소나무 받은 애들은 지금 600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현재까지 산지가 600년. 근데 지금 옛날에 수영보다는 바람 강풍이 맞아서 반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영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천천히 바뀌는 거겠죠. 그거는. 그래서 용트림은 자연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치류형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치류형. 이게 바람에 의해서 방향이 이렇게 간 겁니다. 치류형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산꼭대기랑 산꼭대기. 네, 맞아요. 그리고 해안가에 가보시면은 바람이 많은 지역은 한 방향으로 나무들이 다 가지 한쪽까지는 없고 다 반대 방향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익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문익목, 어떻게 보면 얘가 문익목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문익목은 이제 아래 밑에 일지가 얘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 또 분지에서는 일지, 이지, 뭐 뒤까지, 앞까지, 뭐 끝은 뭐 끝, 요 앞에 앞모습 이게 다 다릅니다. 그 이제 사용하는 게 틀린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여기가 일지예요. 그래서 이 밑에 뿌리, 그러니까는 아래서부터 무늬목이라는 거는 이제 일지 가지가 좀 거리가 좀 먼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수영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하시고, 쌍간이라는 거는 부부나무라고 생각해요. 쌍간이야. 어떤 데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쌍간으로 되는데 보면은 정원 같은데 뭐 이렇게 요거는 부부나무입니다라고 써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쌍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맞아요. 열리지 나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삼간. 삼간은 아무래도 세 개의 가지가 해서 어우러짐이 또 아무래도 있겠죠. 그리고 연근형은 아무래도 연근의 그 위에 이렇게 뿌리처럼 그러니까 모아서, 이거는 모아 심기 해서 연근형식으로 또 만듭니다. 분지에서는. 글립형은 뿌리가 위로, 안녕하세요. 뿌리가 위로 솟음 형태로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앉으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류형. 그리고 요게 지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요게 앞면인데 그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서 말씀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제가 이거 연습할 그림 그리는 연습도 조금 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저희 이제 그 분지 원장님이 그림 그리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따라쟁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자랄 때 이렇게 수영을 해도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수영잡기 할 때 부등변 삼각형, 뭐 아무래도 뭐 이등변 삼각형 그런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을 맞추면 그래도 웬만하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뿌리에서 이 끝순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형태를 사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기울은 거예요. 약간 치유형이랑 어떻게 달라요? 치류형은 바람이 날려서 다 가지까지 모든 가지. 그럼 얘도 치류형은 약간 이쪽으로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죠. 치류형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쪽에 가지가 없고 저기 이쪽으로 치류까지 쏠려야지. 저희 감상,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분재 혹시 전시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전시회 가본 적 있죠? 네. 대공원에 가끔 하면 너무 네, 이렇게 많아요. 이쁘죠. 행사 그래서 때마다 거기서 분재가 다 있어. 가시면은 요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분재가 있는데 요건 치료용으로 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 사과는 제가 여기를 너무 이렇게 많이 심하게 꺾긴 했는데 뭐 그냥 뿌리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게 주간이에요. 얘가 주간이에요. 이 주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주간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일단은 항상 저희 끝을 정하는 게 내 목표가 이 나무의 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난 직선으로 만들 거야. 나는 곡선을 근데 약간 사간식으로 만들 거야. 아니면 모양목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 때 나무를 만들 때.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1지가 되고 얘는 2지가 되고 요는 앞가지가 되고 얘는 뒷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짐이 있는 거. 얘가 또 3지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앞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틀림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용틀림을 너무 좋아해서 다 이렇게 용틀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다 수영을 이거 예전에 잡은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는 이 사간이 좋아, 어떤 형태가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는 다 다릅니다. 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 막 다 틀려가지고 어떤 건 이렇게 제가 땡글땡글땡글해서 감겨서 한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뭐야? 왜 나무를 왜 이렇게 나무 같지 않게 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난 이쁜데 저는 이게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별로 안 이쁜 거예요. 근데 좀 최근에 이거는 제가 이거 수영 많이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올해 한 지난달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목이라고 해서 모양목이 약간 사과나고 비슷하다고 제일 생각할 수 쉬운 있어요. 몇 가지 위주로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시간이 11시 시간보다도 어차피 다 우리가 수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모양목이에요. 이거는 모양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모양목을 형상을 해서 이거는 만든 겁니다. 모양목을 형상을 해서 만든 거는 모양목의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곡선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곡선이 있으면서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일단 일지. 얘가 어떻게 보면 얘가 일지죠. 일지, 이지, 앞까지, 얘 뒷까지. 이 뒷까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얘는 끝순이라서 아마 좀 잘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이제 주간이고요. 요 모양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그러니까는 모양목, 그러니까 예쁜 모양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줄기가 약간 좌우로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자연스럽지 않네요. 비어 있으니까. 얘는 모양목이 안 될,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가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모양목이 아니죠. 그래서 모양목 위주로 그러니까 만들어 보셔도 되시고, 뭐 치료용이나 아니면 현에 이런 식으로 오늘 철사거리 한번 해보셔도 되세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왜 이 나무의 특성, 그러니까 나는 치료용이 좋아. 근데 치료용이 되기는 얘는 막 곡선이 완전히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꺾으면 얘가 또 나무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얘에 맞게 제가 나무 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린 게 그 나무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는데 저렇게까지 된 거예요? 원래는 이 나무를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그렇지. 꺾은 거죠. 얘가 직선이 됐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예쁘다고 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재를 배우기 전에 산 거예요. 얘는 분재를 배우기 전에 샀기 때문에 얘가 강제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큰 거예요? 가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 강제로. 주지가 원래 아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있는 뒤에 거지. 보시면 약간 작은 상처가 거지. 있습니다. 네. 원래 주지가 따로 있었는데 걔를 작은 이제 거지. 이 주지는 또 이게 분재가 되게 어려운 게 얘를 가지를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어느 정도 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두께를 굵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법이 나중에 있어요. 자르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탐나. 그거 없어지겠는데. 얼른 차에 갖다 놓으세요, 선생님. 오늘 제가 철사를 이런 벤치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분재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분재용은 제가 그 사진에서 남긴 철사 벤치, 철사 벤치, 이런 벤치 있으시면 상당히 좋고, 요건 이제 그 수영 잡을 때 이렇게 철사를 저기 큰 것들을 잘 못하면 요걸로도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편리했어요. 그래서 철사는 감을 때 얘는 이제 동시에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얘가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가지입니다. 이 밑에서 걸려서, 그리고 요 밑에 뿌리 부분을 걸린다 그러면 얘를 사선으로 자르시는 게 좋어요. 여기 잘 들어가기 위해서. 뭉툭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얇지만 뭉툭하면 잘 안 들어가니까 최대한 뾰족하게 사선으로 꼭 잘라서 밑으로 넣으시면 되세요. 살짝 쓰면은, 근데 이게 철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게 다 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기 힘드니까 이게 일자된 상태에서, 이게 좀 너무 길면 살짝 동그랗게. 철사 강도는 다 비슷한가요? 아니요. 굵을수록 하기가 힘듭니다. 굵을수록 하기 힘들고, 얘를 감을 때 45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회오리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오리가 어떻게 쳐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45도 각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내 손도 이렇게 같이 회오리 방향 치듯이 치는 방법. 45도 각도로 할 때 얘네들은 끝은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약하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서 끝에 아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끝에 좀 넓은 게 편하실 거예요. 넓은 게 좀 편하시고, 끝선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그 법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사 두께는 제가 정하는 거는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돼야 돼요. 이 가지에 가지의 3분의 1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가지에 3분의 1 정도 돼야 돼요. 못해서. 만약 근데 그 또 단단한 나무나 또 잘 안 되는 애들은 3분의 1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밑둥 같은 경우는 약간의 2분의 1 정도, 여기 중간, 어차피 얘를 감을 때 여기 정도까지는 감거든요. 끝까지 어느 정도는 감아요. 얘 끝에서 얘는 또 여기까지 감으려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으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리고 이 길에, 그러니까 중간 이거를 몽땅 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잘라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지 길이에 1.5배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1.5배. 철사가 1.5배. 예. 대략 소음 나오고 몇 미리를 나와요? 지금 제가 1mm 있고 1.2mm도 있고요. 거의 2mm씩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세밀하게 하면은 뭐 0.5mm, 나중에 큰 것부터는 0.5mm씩 이제 늘어나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1mm 하면 1.2mm, 1.5mm 뭐 이렇게, 그리고 2mm, 2.5mm. 이거는 분재 철사를 한번 쳐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주지에 대해서 잡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심어갖고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또 얘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게 나무 형태마다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 두 개, 세 개. 갈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얘랑 여기를 보시면은 얘는 여기까지 감았어요. 얘는 둘도 감아야 되잖아요. 얘를 두 개 감아야 되면 얘랑 사선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감으셔야 돼요. 얘를 이제 만약에 해준다 싶으면은 이게 철사가 굵기도 다른 걸로. 굵기도 다른 거죠. 그렇죠. 이 가지마다 가지마다 그치. 가지마다 틀리니까. 가지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아니면은 2분의 1. 갈라진 거는 시작을 똑같이 밑에서 해요. 중간에서 이 연결해서 하는. 아니, 여기 얘네들이 같이 엮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요. 실제로. 이건 제 영상 중에 나무 중심 틀을 잡는 철사거리의 이해라는 이제 제목에 한번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곳은 인천 도시농업 전문가 협회
가입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 회원이고요. 이렇게 같이 이제 서로 역량 강화 같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 도시농업 전문가 협회라고 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 과정을 또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새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